자, 9월 23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무겁게 끝났죠. 코스닥이 거의 뭐 0.94%, 1%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피도 0.4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홍다 사태가 아무리 뭐 아무런 이 영향을 뭐 안 준다고 보긴 힘들죠. 비록 그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중국에 한해서만 국한될 것이다. 그래서 올라갔다 치더라도 확실히 우리나라 아시아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얄미운 건 홍다는 올라갔어요. 자, 홍다그룹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오늘 19.38%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18%인 게 많이 급등한 건데 이 홍다 DNA 자동차라고 아시죠? 이 홍다에서 자동차 사업도 전기 자동차 사업도 한다고. 근데 실적으로 양산된 차는 하나도 없대요. 지금 기가 풀라고 이것도 매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 현대 홍다 DNA 자동차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홍다그룹 자체는 오늘 조금 상당히 올라가서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드는 생각은 사실 회사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길을 걸을 건데 그 길을 걷기 전에 가끔 이게 폭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어쨌거나 혹시나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관련된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운명의 나지만 홍다 근데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자, 기재 차관이 미국 테이퍼링, 중국 홍다 얘기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변동시장 큰 거죠? 코스피보다 플러스로 갔다 약과 강보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에 또 많이 밀리면서, 자, 이 홍다 사태는 약간은 우리 좀 리스크가 되고, FOMC 결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데, 전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조금 변동성이 좀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잠깐 이제 일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홍다그룹, 왜냐면 우리가 HLB를 자주 보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전체 시장에 반해서 우리 HLB 그룹만 항상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영향을 받죠. 물론 시장은 안 좋아도 내 종목만 주구장창 올라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은 받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다그룹 주가는 좋았는데 좋게 심하게 우리 주가는 좀 떨어졌는데 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 홍다 충격을 좀 벗어났다고 이제 어제 사실 이 해외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종목이 아니라 이런 이 시장은 좀 살아났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고 보시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도 잘 끝났는데 자 홍다 충격 벗어난 비트코인 좀 살아났죠. 5,300대 회복 테이퍼링 근데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비트코인은 근데 원체 이 급등락이 심해서 사실은 뭐 이 홍다 충격을 벗어났다기보다는 원체 이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안정적이지 않죠. 어쨌거나 전날 5천만 원에서 5,300만 원 회복사가 있었고 황닭으로 파산이 이게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청했다가 자 이렇게 조금 회복해줬는데 테이퍼링을 하죠. 이건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거의 나와 있는데 올해가 내년 중반쯤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급격한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 황닭으로 파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조금 이렇게 고비가 넘어가면서 황닭그룹이 조금은 많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충격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주식시장만큼 좀 충격이 있던 거죠. 이 나이스 심평에서는 이 중국 홍다그룹이 파산해도 이제 충격이 우리나라는 좀 감날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미국과 다른 중국의 자체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리먼 사태보다는 단순하고 중대형 양을쪽 나이 가장 걱정하는 게 투자자 리먼 사태 얘기인데 제가 리먼 사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 리먼 사태는 심각했었어요. 부실 채권이 자꾸 이렇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가는 바람에 한 방에 확 무너진 거고 황다 사태를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자, 그래서 자, 황다그룹 부채 구조인데 뭐 차입금 매입 뭐 기타 재무 조금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경제에 들어가시면 이게 조금 있어요. 자, 중국 부동산 개발업 황다그룹 파산 우려 관련해서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좀 낮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황다그룹이 중국 부동산 개발사 이익 규모에 해당하지만 은행 관련 차입금 규모가 일단 크지 않고, 근데 또 은행 관련해서는 차입금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황다 사태를 한번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세계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렇게 큰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경제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좀 깔끔하진 않죠. 사실 불길은 하죠. 근데 되도록이면 중국 정부에서 좀 잘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전 좀 기대감이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항상 가장
주력적으로 찍었던 게 HLB하고 이 스푸트니크 V 관련들인데, 이 핀포인트 기사를 잠깐 보면, 스푸트니크 V가 유럽에서 거의 이슬지수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슬지수뿐만이 아니라 이따 살펴볼 건데, 스푸트니크 V 자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죠. 저 원래 철회해가지고. 자, 20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그라츠 대학 유럽연합 EU에서 승인한 백신과 함께 스푸트니크 V 접종 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하루도 안 돼가지고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자, 그라츠 대학 쪽에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오전에 발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인정한다는 성명을 철회했고,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한 학생들을 항체 상태 확인 등의 수단을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이어서 또 하나, 또 안 좋은 기사 중에 하나가, WHO, 이 산하의 법미보건기구가 자르바스 바로사 부대표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열린 WHO 시찰 과정에서 다수의 제도법 위반 상황이 적발되면서 긴급 승인 심사가 보류됐다는 지난 5월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지난 6월 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 WHO 시사단이 러시아 남부 우랄 지역 도시 우파에 있는 스푸트니크 V 생산 공장에서 환경보호와 폐기물 처리 규정 관련 이번 사실 또 발견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쪽에서 9월 10월 W 증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조금 이 데이터를 다시 좀 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스푸트니크 V 관련들이 꽤 많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걱정은 되기도 해요. HLB 제약에 대한 얘기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베트남 백신 승인 늦어지나라는 전망, 아까 제가 이거 영상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의 보호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년 3월 달에 임상 완료를 목표로 시험을 계속하고 이 보건당국에 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디까지나 다 이제 기사일 뿐이고 우리는 추세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포인트 출처 후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독 넥스트 사이언스가 강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HL 위주들이 조정받을 때 넥스트 사이언스가 강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넥스트 사이언스가 ESG 경영을 할 거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 강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 산림 탄소 상세 신사업인데 일종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갑자기 들어온 거죠. 자, 탄소 배출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 챙겨보시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이유를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좀 쨍쨍하게 살아있고 이전 고점 뚫었죠. 자, 이슬지스는 별개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이 조금 스푸트니크 관련 안 좋은 것도 있지만 ESM에서 이제 IS-104 임상 일상 최종 결과 공개가 됐죠. 이게 오늘 2시 반쯤 함수 기자님 기사에 뜬 건데 ESM에서 이제 요거를 임상 일상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는 얘기죠. 예, 바이오마커 분석으로 이상해서 효능 강화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잘 움직이는 종목이라 오늘 좀 큰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아침에만 해도 사실 그렇게 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오전에 아시아 이제 관련 기사인데, 헝다 20%대 폭등하면서 이 걱정이 너무 컸나? 아까 보셨죠? 헝다 올라간 거. 그렇지만 뭐, 자기네만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떨어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더나스가 1년 내 코로나 증식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좀 좋은 기사를 내보냈는데, 자, 백신 생산 증가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처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감기 예방 맞듯이, 감기 예방 주사 맞듯이,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그러죠. 뭐, 이름이 붙겠죠. 이거 예방주사 늘 맞았냐? 올해 예방주사 맞았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확률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치료제들도 지금 막 개발되고 있죠. 뭐, 머크사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레키로나, 뭐 이런 이제 흡입형 치료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랑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근데 류시스 요 기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모더나 세오가 1년 내 코로나 증식 백신 생산 증가 덕분이라고 이런 기사들이 자, 있습니다.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는 꽤 올 것 같아요. 그죠? 올 것 같고. 카카오 좀 걱정이시죠? 금수법 궤도 정리를 통하고 카카오 많이 떨어졌는데, 금융 플랫폼 업체 1위, 업체 이버스지 시장을 해.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결국은 카카오죠. 뭐 카카오데이버인데 특히 카카오가 직격탄을 맞아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오늘 중요한 기사와 함께 HL에 대해 살펴봤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잘 끝났나 그러고 전체적으로 수급은 이상이 없나 반드시 봐야죠.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나 기관들이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나 또 원달러가 계속 오르죠. 원달러가 오르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있는데 HLB나 HLB 제약 생명과학들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의 먼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좀 팔고 나가긴 했어요.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13만 5천 정도 팔고 나갔고, 이 한 달 내, 9월 달 전체적으로 수급을 아직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 있죠. 아직도 많은 물량이 있는데, 이제 이걸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꼼꼼하게 하루 챙겨볼 거고, 역시나, 매수세는 조금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오늘은 역시 매수세가 없죠. 매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오히려 명절 전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매수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있었고, HLB 제약은 조금 매도세가 있었죠.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만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약간은 떨어졌습니다. 자, 넥스사이언스는 여기는 계속 모으고 있죠. 지금 꽤 모았어요. 9월달부터 뭐 하루 이틀 조금 빼고는 계속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사이언스 차트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사모으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사모으고 있습니다. G3BAT는 목표가 정도로 최초에 제가 제신 목표로 갖다 가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한 모습 이렇게 올리면서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일단 어쨌거나 바닥권에서 꽤 올라와서 제가 최초에 제시한 2만원대 근처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자, HLB 파워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살짝 팔고 있는데 박스권이라고 전체적으로 2,000원에서 이렇게 해서 아까 장중에 잠깐 살펴본 거에 비해서 뭐 크게 위험하다거나 큰 변화도 없고 HLB는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 황금일선이거든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뭐 이거 깨지 않고 심하게 조정받으면 홍다 사태 관련해서 이것저것 관련해서 조정받을 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결국 지켜줄 자리는 어느 정도 잘 지켜준 거고, 심하게 조정 오면 21선까지 조정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 섰거나 겁나거나 이러신 분들, 밑에 잘 사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여기 다시 떠서 빡 날아갈 때 매도하신 분들이 다시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자, HLB 제약은 박스권 하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내일 좀 챙겨봐야 되고. 넥스사이언스 아까 보니까 장중에 전월 고점을 뚫었어요. 전월 고점이 35,450원인데 아까 35,750원인가? 36,500원까지 가나? 대단합니다. 36,500원 6%대까지 뚫었기 때문에, 한 번 뚫었기 때문에 이 나노제형 관련해서 한 번 더 강하게 뚫어주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G3BAT는 제가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월 선거차 갔다 갈 거라고 했더니, 여기 왔어요. 뚫어서 60개월 선거차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뭐,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HLB 파워는 이제 박스권 형태가 있고, 이렇게 돼서 뭐 전체적으로 크게 뭐 이상이 있다거나 엄청나게 안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확실히 이 황다 사태라든가 이런 게 HLB 그룹들한테 약간 영향을 미치고, 이 나노코박스가 조금 뭐 연기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사실은, 기대는 하긴 하지만 쉽지 않죠. 이게, 승인 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베트남에서 꼼꼼하게 해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승인 될 확률이 거의 높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더 사실은 맞습니다.